네, 오늘은 여주를 가고 있습니다. 여주 땅을 1800평 낙찰을 받은 지가 이제 한 3달 넘어갔는데, 여주 쪽 같은 경우 제가 주의 깊게 보는 이유는 경강선 철도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금 저희 피디님하고 만난 데가 판교역이었죠, 피디님? 네. 판교가 지금 신분당선과 경강선이 있죠. 경강선이 이제 뭐 여주라든지 이쪽 라인에 있는 지하철이 뚫리면서 여주, 이천, 곤지암, 광주, 초월역 뭐 이런 쪽을 주의 깊게 보는 게, 이제 판교에서 지하철을 제가 한번 타봤거든요. 초월역에서는 한 15분? 20분 정도? 1시간 이내에 이제 출퇴근 거리가 되기 때문에, 또 세컨하우스로 뭐 여주라든지 양평 이런 것도 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를 임할 때는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탑다운 방식은 먼저 큰 도시를 선택을 할 때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그런 곳을 노려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아파트나 이제 주택이나 토지 가격이 최소한 떨어지는 않겠죠. 두 번째, 그 중에서 더 좋은 곳, 그러니까 이제 도시를 선택했다 그러면 어떤 어떤 면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가면 실패하지 않는 물건을 찾으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거래가 빈번하는, 특히나 토지는 좀 고수도의 영역이거든요. 아파트나 상가는 우리들도 친숙하고 사실은 정보가 되게 잘 나와 있죠. 뭐 KB 시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어플이나 이런 데 보면 아파트 가격이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토지는 조금만 달라도 이제 공법 이런 건 좀 어렵죠. 이게 지목이 뭔지 아니면 어떤 뭐 보존지구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같은 토지지만 다 다르거든요. 이게 논인지 밭인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일반 이제 주택 같지만 임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봤을 때는 되게 좋은 땅이지만 개발이 제한되는 땅들도 있고. 좋게 볼 수 있는 거는 주변에 거래가 많이 되는 그런 곳인지 가 첫 번째고, 얼마가 거래되는지가 두 번째. 그런 다음에 인접해 있는 것들 중에서 같은 용도라든지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하죠. 내가 보는 경매에 나온 땅이 싸게 됐다, 그때부터는 집중적으로 파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연결을 할 수 있다. 제가 지금 여기 보는 것도 탑다운 방식으로 다 이제 분석이 끝난 곳이죠. 주변 시세가 보통 이제 임야나 농지 같은 경우는 주변 거래, 이제 제가 봤던 여주에서 세컨하우스 좀 유명한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을 보면 주변 토지 거래 가격이 보통 50만원, 그 다음에 주택을 세우면 임야나 농지에서 대지로 바뀌죠. 그러면 대지로 바뀐 다음에는 가격대가 100만원에서 150만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저희가 받은 땅은 이제 15만원 선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5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에 거래되는 데는 남한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낙찰받은 곳은 15만원 선이죠, 평당. 거기는 남한강 뷰입니다. 거기보다 위치는 더 좋다. 있고, 또 자세한 얘기는 현장 도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 뒤쪽이 보면 아까 입구에서 보였던 그 이제 타운하우스인데요. 뒤에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젖어 있죠. 이 집들은 이제 분양 단가는 보통 150에서 200만원 선 이상에서 전부 다 이제 분양이 완료가 됐는데, 뭐 유명인들도 많이 이사를 왔다고 하고요. 이쪽 이제 여주 뭐 구람리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는 세컨하우스로서도 굉장히 좀 전원주택 단지 굉장히 인기가 많고, 여러분들이 이제 토지를 고를 때는 맹지 아니면 뭐 산속 이런 데를 고르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활발하게 어떤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고, 또 교통도 편리한,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경강선 전철역까지 차로 10분 내외 정도 거리거든요. 이렇게 좀 좋은 땅을 사야지 애매한 땅을 사면 정말로 위험하다. 그래서 좀 잘 알아보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탑다운 방식, 우선은 동네가 잘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질 좋은 동네에서 가장 좋은 땅을 고르는 그런 인구의 작업이 필요해야지, 즉흥적으로 토지는 사면 자손, 손주까지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에서 2년 이내에 팔고 나오는 것들, 최대 길어봤자 이제 2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토지를 낙찰 받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땅을 깎고 기본적으로 이제 경사도가 낮은 데일수록 공사 비용이 적게 듭니다. 또 이제 20도인지 넘어갈수록 공사 비용 늘지만, 그 지자체마다 경사도에 따라서 개발을 허가를 해주는 곳이 있고 안 해주는 곳이 있거든요. 경사도가 너무 가파르다, 심의를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건물을 올리는 데 대해서 리스크가 있다 판단하면 지자체에서 그 땅은 개발을 제한합니다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만한 땅이 좋고요. 두 번째는 토지를 보러 오실 때 전봇대가 어디까지 나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전봇대가 멀리 있다,
500m 막 1km 밖에 있다. 그러면 전봇대를 이제 연장을 해야지만 전기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게 대해서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전봇대 하나당 보통 50m라고 보시면 200m 이내에 있었을 때는 이제 비용이 얼마 안 들지만 그 이상일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전봇대가 내가 낙찰받으려는 땅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두 번째는 상하수도가 필요하죠. 그것이 이제 근처에 이제 뭐 이제 마을 주민분들이나 이렇게 보면 나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배관을 타고 왔는지를 보셔야지 그거를 통해서 끌고 올 수가 있다. 이미 공사가 주변에 있는지 그런 것들도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토지 경매 시에 꼭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